엄마랑 같이 있으니까 좋지요 뭐. 아 진짜 언니 이 나이에 엄마랑 같이 사는 사람들 많잖아. 응, 그거 복이에요 언니. 복은 안 쫓아다 있어서 고맙습니다. 복은 장가를 가서 이만 엄마를 호강시키는 거야. 그 때리고 나가겠지 뭐. 그죠? 근데 언니 속마음은 제가 나가는 거 별로 안 좋으시지? 응? 그래. 강원도 화천 북한강 최상류 지역에 위치한 8호호. 화천댐 건설로 인해 생겨난 인공호수인데 민물고기도 많아 한때 국내 최고의 낚시터로 손꼽혔다. 8호호를 낀 시골 마을에 늘 허허실실 웃는 아들이 있는데 랄랄라. 그런가 다 딸 수 있을래나 모르겠어. 아유 잣나무가 보통 높은가? 어이구. 아유 언니 저를 못 믿으세요? 아유 내 이름부터 날다람쥐. 믿고 못 믿고가 아니라 아이고 야 잣나무 쳐다봐라 아슬아슬해고 아주. 아이고. 20m가 좋게 되는 잣나무는 몇십 년 된 경력자들도 장비를 단단히 갖추고서야 오른다는데 아니 그거를 그게 어떻게 들고 올라가 그거를. 야, 언니 내가 올라가면 언니가 밑에서 들어 올려주자. 아유. 어? 왜? 장대 하나 믿고 큰 소리 치는데 과연 잘 올라갈 수 있을까? 까짓 거야 뭐 한번 해보는 거지. 안전장비도 하나 없이 잣나무를 오르기 시작하는 성혁 씨. 처음이야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다 해도 과연 이렇게 해서 끝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싶은데 학교 다닐 때도 공부만 했지 운동엔 전혀 소질이 없었던 성혁 씨. 근데 모 방송을 보니 잣나무 오르는 게 쉬워 보였단다. 힘드네. 근데 다람쥐들은 어떻게 이렇게 잘 올라가지? 칼을 뽑았으니 끝을 보겠다는 성혁 씨 포기하지 않는데 언니 다시 어디 있어요? 없어. 없어요? 아니 여기까지 올라가는 거 어떻게? 아이 보이지도 않은데 뭐. 아유 언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좀만 올라가면 돼 좀만. 자신만만하지만 실상은 아직 갈 길이 멀다. 아유 안 돼. 에? 못 가. 아 언니. 네 TV에서는요. 아유 70 먹은 할머니도 막 올라가시는 거 봤어. 봤어? 예, 안 올라가시던데. 야 그거 따라 하려다 해도 큰일 나. 그만둬. 할머니들도 하시는데. 방송 보고 따라하는 아들이 한심하기만 한 어머니. 아이고 저거 봐. 예? 내려와. 내려가요? 어. 그 꼭대기 올라가 그거 갖고 휘두르지도 못해. 평소엔 겁이 많아 위험한 일이라고는 하지 않는 아들인데 오늘따라 고집을 부린다. 떨어져. 아유 엄마 말을 안 듣고 자꾸 그 올라가려고 했어. 내려오려니까. 응? 조금만 더 내려와. 아유 꼼짝을 할 수가 없어 언니. 꼼짝을 할 수가 없다. 아 어떻게 그럼 이게 어떻게 되지가 않아. 꼼짝도 못 하겠어. 아유 그래도 큰일 어떻게 났네. 요거지만 비비적거리고 내려와. 발 받쳐줄게. 아이고 어머니 어. 저 사다리 좀 갖다 주셔. 어디 가서 사다리 가져와. 집에서. 집에 가서? 응. 아유 안 돼. 에? 못 가. 못 가. 그때 전화가 걸려오는데 예 사장님. 아이고 지금 나무 꼭대기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어요. 제가 좀 이따 전화 드리면 안 될까요? 아유 그 와중에도 전화 받고 있어. 얼른 내로 생각해야지. 긴장 상태라 엉겹결에 전화를 받았지만 내려올 생각을 하지 못하는 아들 성혁 씨. 엄마는 속이 탄다. 떨어질세라 나무를 꼭 붙들고 있으면서도 얼굴은 허허실실이다. 한참 만에 겨우 내려오는데 옳지 옳지. 그거 밟고. 네. 또. 밟아야 할 것을 알려주는 어머니. 이럴 때 어머니가 없었으면 어땠을까 싶다. 이쪽 밟고 내려와봐. 여기 조금 더 내려와. 결국 어머니의 도움으로 땅까지 무사히 내려오는데 조금만 내려와. 아이고 땅이 이렇게 멀어. 아유 아이고 어머니. 올라갈 때는 아예 하늘들 가. 위에서 얼마나 긴장을 했는지 옷도 흠뻑 젖었다. 아이고 이 젖은 거 봐 이거 땀 나서. 에? 아유 얼마나 힘이고도 놀랬으면. 아유
아이고 진땀이 쪽쪽 빠졌겠다. 아이고. 도대체 무슨 용기로 올라간다 했는지 그 순간 뭐에 홀렸던 것 같은 성혁 씨. 이거 찬 여기 있다. 차. 이렇게 줍는 게 편하네. 줍는 게. 산에서는 욕심을 부리지 않고 자연이 내어주는 만큼만 취해야 하는 법. 고기도 있다 고기. 네. 여기도 있네. 저. 어허, 예. 아이고 많다. 뭐 다른 거보다 죽는 게 나아요? 맞네요. 서울에 살던 성혁 씨는 4년 전 부모님이 계신 곳으로 귀촌했는데 어머니 길순 씨가 20살에 시집와 52년간 살면서 터득한 시골 생활의 지혜를 이제 배워가는 중이다. 풍족하진 않아도 부지런만 하면 만족하며 살 수 있는 시골 생활. 어머니는 산에 다니며 채취한 버섯과 나물, 도토리 등을 팔아 살림을 키웠다. 도토리라도 주셔야지 뭐. 어떻게? 응? 아니 아들 보니까 막 장대도 없어가지고 찾으러 돌아다니고 시간도 없고 자서 못 딸 것 같고 도토리라도 주셔야 돼. 도토리. 어머니는 시골 생활을 해나가는데 최고의 파트너. 이거 앉아. 앉아. 사실 어머니는 부족한 게 많은 시골에서 자식들이 사는 게 싫어 3남매를 어렸을 때 모두 서울로 유학 보냈었다. 그중 장남인 성혁 씨에 대한 기대가 가장 컸는데 그럼 저 넓은 데 가서 공부 좀 하라고 내가 유학을 보냈지. 여긴 그랬는데 혼자서 들어왔어. 우리가 힘들고 이제 지쳐 보이니까 직간에는 부모 도와준다고 들어왔는데 그래서 같이 오면 얼마나 좋아. 같이 하나 데리고 왔어야 되는데 혼자 와가지고 에휴. 아들이 장가를 못 간 건 아쉽지만 떨어져 산 30년 동안 함께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야 같이 하며 추억을 쌓아가는 모자. 난 어렸을 때부터 애들을 떼놓고 살아갖고 얘 같이 다니는 거 그렇게 좋아했어. 애들이랑 추억이 없어요 나는. 초등학교 갈 때 저 소풍 가는 거 그것밖에 없어. 어머니와 떨어졌을 때 성혁 씨 나이는 겨우 10살. 나도 엄마랑 같은 마음이에요. 그죠, 엄니? 엄마랑 같이 있으니까 좋아. 성혁 씨를 서울로 보낸 부모님은 한 달에 한 번 밤늦게 찾아와 잠깐 얼굴을 본 뒤 다음 날 첫 차를 타고 돌아가곤 했는데 그래서 부모님과의 정이 더 애틋하다. 중고등학교 다닐 때 보면 집에 가면 이제 엄마가 친구들은 엄마가 기다리고 막 그러잖아요. 나는 그런 게 없고 또 이제 비 오는 날 어머니들이 우산 갖고 와서 막 기다려주는데 교문 앞에서 나 그게 부러웠잖아. 그랬을 거야. 응. 지나고 보니 부모나 자식 모두에게 참 가혹했던 시간. 뒤늦게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중요하다는 걸 깨달은 모자다. 산에서 돌아온 그날 오후. 왜 엄니 마주 앉으면 이렇게 웃음이 나나요? 왜 또 저 들어왔어? 아이, 엄니. 엄마랑 같이 있으니까 좋지요 뭐. 진짜 엄니 이 나이에 엄마랑 같이 사는 사람들 많잖아. 응, 그거 복이에요 엄니. 복은? 안 쫓아다 있어서 고맙습니다. 복은 장가를 가서 이만 엄마를 호강시키는 거야. 때리고 나가겠지 뭐. 그죠? 근데 엄니 속마음은 제가 나가는 거 별로 안 좋으시지? 응? 그래. 거짓말이 많어. 장가가긴 틀렸네. 처음 귀촌했을 때만 해도 부모님은 성혁 씨가 참 기특하고 고마웠다. 시간이 갈수록 아들의 빈 옆자리에 대한 걱정이 커졌지만 아들도 속상할 게 뻔해 그동안 별로 말을 꺼내지 않았던 어머니 길순 씨. 그런데 이젠 애가 탄다. 이거 뭐야? 너 이렇게 봐. 너 흰머리 나냐? 어? 장가도 안 갔는데 머리는 왜 자꾸 휑해지는지. 너도 남 모르게 고민 많이 하나 봐. 응? 이거 머리가 많이 빠졌어. 왜? 응? 엄니 이게 이마가 넓어야 속이 넓대잖아요. 예. 그래 이마하고 요 머리 빠진 거하고 틀려. 글쎄 거울 봐도 제가 좀 헷갈려 이제는. 이렇게. 더 빠지기 전에 장가 가야 되는데 어떡하냐? 응? 어휴. 그래도 엄니 응. 이게 저 머리가 시원하게 없는 사람을 좋아하는 여자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믿을게. 네. 울고 싶어라. 어머니에게 말은 그렇게 했지만 마음은 울고 싶은 성혁 씨. 결혼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다. 죄송합니다. 이게 정신이 좀 제가 어디 바람 나갔어요. 예, 죄송합니다. 민박 손님들이 1시간 뒤에 오기로 했는데 깜빡 잊었다. 깊고 잔잔한 8호를 터전으로 삼아 민박을 하는 성혁 씨네. 키우는 닭이 있는데 민박 오시는 분들이 저한테 닭 잡수시겠다 그래서 한 마리 잡아야 돼요. 35년 전부터 부모님이 낚시꾼들을 대상으로 해오던 일인데 성혁 씨가 귀촌하며 도맡아 하게 됐다. 단연간 손님들이 입소문을 내줘 손님은 꾸준히 드는 편. 닭을 잡는다고 왔지만 뭔가 어설퍼 보이는 성혁 씨. 체격이 큰 반면 행동이 굼뜨니 닭들도 미리 알고 도망가기 일쑤다. 괜히 연장 탓을 해보는데 아, 영식이들 그거 잡는 게 있는데 그걸 해야 되는 게 없어. 겁이 많고 마음이 약하다 보니 성혁 씨에겐 닭 잡는 게 쉽지 않은데 닭들도 그걸 아나 보다. 안 잡혀요. 뭔가 못 믿어와 와본 것인데 어머니 길순 씨는 아들을 보니 기가 막힌다. 너 뭐 하고 있어? 이거 여기 있는데 이걸로 잡아야지 이걸로. 이걸로 잡아야지. 그걸로 안 돼. 손으로 못 잡아. 야, 아, 이거 한참 터졌어요. 어? 아까 안 보였는데? 너 하늘마다 왜 그렇게 안팡지게 안 되니? 네, 다 죽었어. 뜰채를 들었어도 요리저리 잘 피해 다니는 닭들. 뜰채는 있으나 마나 닭을 못 잡는 건 연장 때문이 아니었던가 보다. 이쯤 되니 닭들도 사람을 차별하나? 엉뚱한 생각까지 드는 성혁 씨. 힘드네, 이거. 없나? 이번엔 틀림없다 싶은데 닭 한 마리 잡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려운지 결국 어머니가 나섰다. 내가 잡을게. 내가. 뺑 줘. 35년 민박하며 닭 잡던 실력 어디 갈까? 어머니는 단번에 잡아낸다. 아유, 내가 잡았다. 야, 뭐 이렇게 쉽게 잡으시나? 너는 왜 그렇게 안팡지질 못하고 그냥 허당이야? 닭이 너무 빨라서 그래. 4년 동안 이것저것 어머니를 도우며 일을 배우고 또 능숙해지기도 했지만 이상하게 닭 잡는 것만큼은 요령이 늘지 않는 성혁 씨. 특히 살아있는 닭의 생명줄을 끊을 때면 사람이 참 잔인하다 싶다. 안 아프게 가슴 단방에 팍 찔러. 저기 저 고통스럽지 않게. 네. 어떻게 안 아프게 찔러? 단발에 팍 찔러. 그러면 덜 아파. 알았어요. 해볼게요. 서울에서 대학 다닐 때만 해도 성혁 씨의 꿈은 법조인이었다. 많은 우여곡절 끝에 법조인 근처에도 못 가보고 꿈을 접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참 잘한 결정이었다 싶다. 닭 한 마리 잡는 것도 마음이 여려 이렇게 어려운데 다른 사람의 잘잘못을 가리는 판사나 잘못한 증거를 갖다 대야 하는 검사를 어떻게 했을까 아찔한 것이다. 이거를 손으로 이렇게 다 털을 뽑았는데 이제 손님들이 오시면서 닭을 한 마리 두 마리 찾기 시작하면서 이게 자꾸 늘어나니까 이게 뽑는 게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큰 맘 먹고 하나 들여다 놨지. 성혁 씨가 닭손질을 끝내면 요리를 하는 건 어머니다. 한약재들을 넣고 한방 백숙을 준비하는데 엄나무와 칡, 오가피, 뽕나무 뿌리 등 모든 재료는 어머니 길순 씨가 봄에 산과 들에서 채취한 것이라고. 저기 민박 손님은 성수기와 비수기 구분 없이 1년 사시사철 내내 꾸준하게 오는 편인데 당일 예약도 받는다. 그냥 조용히 쉬러 오시는 분들. 이제 가끔 이렇게 쉬시면서 재미삼아 낚시하시는 분도 계시고 주로 이제 쉬러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손님들이 오면 성혁 씨가 배를 타고 8호 선착장으로 모시러 가는데 전에는 주로 아버지가 해왔던 일. 마을까지 들어오는 산길도 있지만 비포장도로인데다 걸어서 1시간이나 걸리기 때문에 이 마을에선 배가 최고의 운송수단이다. 35년 동안 민박을 해오다 보니 자주 오는 손님들 중엔 단골을 넘어 가족같이 지내는 분도 있는데
성혁 씨가 민박일을 도맡아 하면서부터는 찾아오는 손님들 연령층도 부모님 때보다 한층 젊어졌다. 조심하세요. 예, 두 분씩 앉으시고요. 좌우로 이렇게 저 중심 잡아서 좀 앉아주세요. 예. 오늘 손님은 어린이까지 포함한 단체로 직장 동료들끼리 친목 모임차 왔다는데 5분밖에 안 되지만 배를 타면 손님들이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성혁 씨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진다. 잔잔한 호수와 그를 둘러싼 수려한 경관에 관광객들의 탄성이 절로 나오는데 오지의 매력에 푹 빠졌다. 나는 자연인이다. 슬비야 이리 와라. 슬비한테 시켜 슬비한테. 화전으로 일군 터전이라 옆집과도 20분 이상 떨어진 산속 외딴집이지만 손님들은 그 맛에 찾아온다. 네, 남자분들은 이 아래 방 쓰시고요. 예, 여자분들은 이쪽 방 쓰시고 그러면 됩니다. 예전에는 거실에 딸린 빈 방을 내줬었는데 손님도 늘고 함께 거실 쓰는 걸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별채를 마련했다. 요즘 흔하게 하는 인터넷 홍보도 안 하지만 손님들이 끊이지 않는 건 어머니의 음식 솜씨 때문. 직접 기른 토종닭에 한약재를 넣고 끓인 백숙은 이 집의 별미로 꼽히는데 오늘 이 손님도 어머니 길순 씨의 토종닭 맛을 못 잊어 4년째 찾은 거란다. 아유, 역시 토종이야. 이런 토종닭 먹다가 다른 닭 못 먹겠지? 음식 맛을 못 잊어 또 왔다는 손님을 요리사가 모른 채 할 수 있나. 부족한 건 없는지 궁금한 어머니가 직접 손님들을 챙기는데 다들 나물이 부드럽고 뭐 괜찮다고 그러시는데 또 사모님들은 어떠신지. 예. 자연을 느끼겠어요. 이거 뭐예요? 기분이 좋아서일까 어머니 길순 씨는 술 한 잔으로 기분 내는 손님들 곁에서 장단을 맞추는가 싶더니 어느새 아예 자리를 잡고 앉아 손님들 곁을 떠날 생각을 하지 않는다. 이리저리 눈치를 보며 쳐다보는 게 무슨 할 말이라도 있나 본데. 다들 결혼하셨어? 사모님들은? 네. 아는 사람 없어? 네. 왜안 돼요? 아까부터 왜 찾으시는 거예요? 아들이 결혼 안 하셨어요? 우리 아들. 이 양반은 처녀 같아. 네, 결혼 안 했어요. 처녀 필요한 것 같아. 그걸 드리고 제일 어리긴 해요 제가. 여기서 막내다 막내를. 막내. 네. 네, 막내인데 이 애기가 야, 너네 뭐 맞아? 닮았다, 야. 지금 쳐다보는데 닮았다, 야. 민망하지만 아들이 결혼할 수만 있다면야 이 정도야 못 참을까. 전화번호 주세요. 내가 또 마담에 한번 데리고 와 언니. 한번 데리고 오면 되겠다. 여기 노처녀들을 다 데리고 와. 골라. 그래도 주책을 부린 덕분에 뭔가 이루어질 분위기. 이렇게 된 거 확실하게 해두자 싶은데 토종이래야지, 토종. 토종이래야지. 그럼 어떻게 진행해요? 국산은, 애국산은 싫어. 아들이 쉰이 될 때까지 혼자 둘 수는 없는 노릇. 어머니는 아들 결혼에 발벗고 나섰다. 그 시각 어머니가 이렇게 애쓰고 있는 것도 모르고 천하태평하게 개와 놀고 있는 성혁 씨. 운명이라면 언젠가 만나지 않을까 하는 거다.